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공방 끝에 법 왜곡죄가 법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오늘은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법 표결이 이뤄집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검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는 24시간을 꽉 채워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법원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법원 내부의 상급자로부터 강요, 압박, 회유가 있을 경우 법 왜곡죄 저촉 가능성을 들어 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적 급박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가로막고 본회의장 밖에서도 입씨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표적 또는 봐주기 수사를 막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의 반발을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여당을 나치 독재에 비유했습니다.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야의 평행선 속에 법 왜곡죄는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헌 소지를 줄인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인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의 사심제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법 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사법 3법은 토요일 저녁이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서 법원 안팎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듭된 우려에도 입법이 이뤄지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죄까지 고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법원장 회의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12월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강행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접촉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맡았을 때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지만 사법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고 처음으로 사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란하다며 법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시행 이후 재판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왜곡죄 법안을 두고선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의 판결이 다르면 결국 재판부 한 곳이 형사 책임을 지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쟁이 있으면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상고제도 개편 역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까지 포함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판사를 추가 충원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법개혁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